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이지만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법인 설립은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설립 비용에 대해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이라는 건 바로 지금 보이시는 법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법인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초기 자본금 투자가 큰 업종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 설립 시에는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가 되고 정관이나 발기인총회 이사록, 이사회 이사록 등의 공증 절차가 면제가 돼서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등기 임원을 정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주주 중에 대표이사를 정하고 이 대표이사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발기인이란 설립 중에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 작성과 같이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임원이 1인만 있으면 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 설립 시에도 대표이사 외에 지분 없는 감사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인 설립 시 첨부 서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보고자는 지분 없는 임원만 될 수 있기 때문에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도 보통 설립 시 지분 없는 감사를 두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분 없는 임원, 즉 조사보고자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자 역할을 의뢰해야 하는데 공증인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법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없는 감사를 두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1인 기업이나 가족 기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배우자나 형제 자매 등을 감사로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신경 써서 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대표님들에게 미래에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이 있다면 모두 목적 사업에 포함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 사업에 해당 업종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시 별다른 고민 없이 한 개나 두 개 업종만 목적 사업에 추가하는 경우에 나중에 등기부등본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새로운 업종을 등기부등본에 추가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 변경에 따른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바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하게 될 업종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업종을 등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법인의 이름, 즉 상호를 정하는 것인데요. 상호는 한글로 정해져야 하고 숫자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는 상호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문도 같이 기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글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문은 한글 상호 옆에 괄호 안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를 정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동일한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한데요. 동일 관할구역에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법인 상호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 등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법인 설립을 의뢰하실 법무사님께 부탁을 드려도 금방 확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에 금융, 파이낸스, 캐피탈 등과 같이 금융업으로 오인될 만한 단어를 쓰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결정 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점 소재지, 즉 회사의 주소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 사업장 어느 것이라도 본점 소재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일 임차 사업장인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해당 임대차 계약서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서 제출을 해야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 명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택이나 비상주 오피스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할 때는 형식 요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자택이나 비상주 오피스로 등록을 하더라도 설립 등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국세청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나 서비스업과 같이 자택이나 비상주 오피스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택이나 비상주 오피스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제조업과 같이 자택이나 비상주 오피스 등에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결정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점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경우에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점 소재지 결정 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한 주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법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어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느냐인데요. 업종별로 부동산 중개업이나 일반 여행업과 같이 관련 법령에 최저 자본금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최저 자본금 이상 자본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만일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초기 보증금, 설비투자, 재고 매입 등 투자금을 고려해서 자본금 규모를 정하는 게 좋은데요. 초기 자본금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게 되면 자본금 등록에 따른 등록 면허세, 납부 금액만 커지게 되고 법인의 자금이 쓸데없이 묶이게 될 수가 있고요. 반면 자본금이 너무 적게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유상증자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이 발생하게 돼서 재무제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작은 손실에도 완전 자본 장식이 될 수가 있고, 이 경우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거나 저금리 정책자금 심사 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초기 시설 투자가 크지 않은 업종인 경우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자본금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해서 목적사업,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에 대한 결정이 끝났다면 이제 설립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준비 서류로는 우선 임차한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주주의 경우 도장, 그리고 주금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임원이 되시는 분들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려사항들에 대한 결정 내용과 준비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법인 설립 등기 신청 후 3에서 5영업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비용은 크게 등록 면허세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등록 면허세의 경우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자본금의 0.48%에 해당되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 면허세에는 최저 납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자본금의 0.48%를 곱한 금액이 13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13만 5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본금액이 100원에서 2,810만 원 정도까지는 등록면허세가 13만 5천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가 되는데요. 즉 자본금의 0.48%에서 1.44%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법무사님의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되는데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보통 보수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 절차와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항목들만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고 필요 서류만 잘 준비해 주신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어렵지 않게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